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만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전략과장 이재만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만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윤영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전략과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경제전략과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302만 2천원이 정된 50억 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감 사유로는 경상적 세수입, 하동공설시장 등 6개 시장 사용료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정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태양광 시설부지 임대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212만 2천원이 정된 2,99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전년 대비 5억 9,917만원이 정된 31억 5,33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22페이지 31개 단위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등이 전년 대비 7억 1,833만원이 정된 16억 2,8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경제전략과 총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4,052만 1천원이 정된 122억 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전년 대비 4,478만원이 정된 8,7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전략 운영 지원이 전년 대비 468만원이 정된 1,57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전략사업 발굴이 전년 대비 4,010만원이 정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구 용역비는 전년 대비 2천만원이 정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지역경제 맞춤지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비 8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2,777만원이 정된 7억 3,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전년 대비 4억 7,927만 8천원이 정된 10억 1,5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이 전년 대비 4,374만원이 정된 1억 6,120만원과 226페이지 중간 부분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보험 프로젝트 사업이 하단 부분 신규 3유형으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전년 대비 1억 650만 6천원을 감편성하고 신규 3유형 사업비 5,484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4억 1,740만원이 정된 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휠체어 타고 국내외 여행 트래블 헬퍼 운영 사업비는 전년 대비 370만원이 감된 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행 DNA 시드 인력 양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억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실업 해소 및 직업 능력 개발에 있어 일자리센터 지역 3단 사업
배치 인건비는 242만 원이 감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구직 활동수당 지원사업 4,200만 원과 권역별 채용 박람회 행사비 4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100만 원이 정된 3억 701만 원으로 지역경제 주요 시책관리 8,500만 원과 물가안정정책 기타 보상 48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으며 경제정책 운영 지원은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비 1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1,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공예품 개발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40만 원과 도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기타 보상금 24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은 전년 대비 9,464만 1천 원이 정된 6억 4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 등 인건비 전년 대비 344만 1천 원이 정된 7,595만 5천 원과 231페이지 일반 운영비 전년 대비 680만 원이 감된 1억 1,06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특화시장 운영 재료비 1,300만 원과 공설시장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 6천만 원, 봄나물장터 민간행사 사업보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공설시장 국유지 부지 매입비 3억 2천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2단계 하동업 도심 활력사업 전년 대비 6억 원이 정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천만 원이 정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섬진강 뚜꺼비 야시장 활성화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20만 원이 정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은 하동공설시장 매니저 1명에 대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741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교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20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점포 천장 교체와 전기공사 등 시설비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동공설시장 내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폭염 완화 쿨링포커 시스템 설치비 2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으로 하동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제작 등 전년 대비 1,860만 원이 정된 1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보전금 민간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4천만 원이 감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6천만 원이 정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은 2,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운영 지원은 일반 운영비 등 기업 지원 촉진 업무는 전년 대비 2억 1,600만 원이 정된
2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기업 지원 운영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증대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04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년 대비 4억 66만 7천 원이 증대된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은 전년 대비 466만 7천 원이 감된 6,200만 원,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170만 원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190만 원,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 2,400만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6,561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240만 원이 증대된 2,0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공동체 운영 지원 540만 원과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전년 대비 40만 원이 증대된 42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마을 공방 육성 지원 5,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등 3억 4,279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에너지 관리는 240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580만 원이 증대된 3,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주택 보급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367만 8천 원이 증대된 1억 5,423만 6천 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전년 대비 1억 8,426만 4천 원이 감된 18억 7,832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전년 대비 1,235만 원이 감된 2,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전년 대비 7,774만 3천 원이 감된 11억 5,2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제전략과 내부거래 지출은 전년 대비 7,013만 2천 원이 증대된 6억 9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24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는 전년 대비 456만 원이 증대된 2,5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하게 총괄 세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70원이 감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감된 300만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707만 원이 정된 6,0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특별하게 총괄 세출 예산은 6,46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관리 3,460만 원과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하게 총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977만 원이 감된 51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수입은 전년 대비 1,472만 원이 감된 4천만 원, 국고보조금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전년 대비 9억 400만 원이 감된 19억 4,730만 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전년 대비 2억 9,105만 원이 감된 31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특별하게 총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977만 원이 감된 51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통합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490만 원, 융자사업은 전년 대비 3억 577만 원이 감된 31억 7,510만 원,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인건비 등 전년 대비 7억 3,400만 원이 감된 15억 5,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전년 대비 1억 7천만 원이 감된 3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하게 총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505만 8천 원이 정된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505만 8천 원이 정된 6억 3,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특별하게 총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505만 8천 원이 정된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강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가동군 공설시장 종합발전기 연구용이네요. 예, 예. 9천만 원. 그러면 지금 하동시장을 지금 한 몇백억이 투자됐는데 또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그림으로 공설시장을 만들 겁니까? 231쪽. 230. 연구 용역에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 예, 예. 그걸 지금 공설 시장에 예. 지금 몇 년 동안에 뭐 고치고 비가림 하고 하고 매듭이 들어가는데 몇백억이 끝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그림으로 공수시장을 만들 겁니까? 이거는 하동
어제 공설 시장뿐만 아니고 이거는 2025년 그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부분이 하동 공설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 계획을 갖다 수립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한번 해봐라는 어떤 지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6천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6개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우리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게 용역을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국유지를 굳이 매입을 한다는 건 어디에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하동 공설시장 안에 보면은 우리 그 기획재정부 소관 땅들이 자그마한 것들이 여러 개 지금 30필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지를 지금 5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래요. 예. 이제 이건 사면 다 사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는 며칠 전에도 시장 상인들이 와서 중청 앞에서 농성을 부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농성 분수가 되면 어떻게 바꿔준다 이런 분도 있고 계시는데 네. 그게 실제 지금 2013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물론 그 앞에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그 양도 양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례상으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을 양도 양수라든지 어떤 그런 걸 갖다 금지해 놓은 상태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소명을 받아가지고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용 허가를 갖다가 그 당시 해줬고요. 일단 뭐 좀 창고라든지 또 그냥 그때 불법적으로 했던 양도 양수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때 이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그때 정리했는데 지금 시장 상인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양도 양수권을 달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양도 양수권은 법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번영리에서 또 3차 공판까지 해가지고 거기 안 된다는 어떤 판결까지 받은 상태고 그래야 하는데도 2017년 이후에도 양도 양수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점포들이 또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인데, 올해 안에 우리가 12월 20일까지 전체 우리 6개 시장에 대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에 한해 가지고 사용 허가 신청을 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그 이후에 양도 양수한 부분은 이제 행정적으로 또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불법적으로 양도 양수가 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게 2014년에 그걸 갖다가 워낙에 시장에 다 권고상으로 다 안내를 하고 다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4년 12월 말까지 정리를 하라 했는데 이제 시장 분양에서도 그 기간은 너무 짧다 해가지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간까지도 다 줬었던 부분입니다. 줬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몇몇 어떤 점포들이 또 불법적으로 그리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요번에 이제 또 우리 실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법적인 절차대로 또 이행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럼 영은 이제 양도 양수는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왜 데모하는 방향 제시를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적극적으로 해야지. 하루 내 그 상인들이 장사도 안 하고 문을 다 닫고 와갖고 농성을 하고 있는
그 전주에 집행부에서 한 10여 명이 와가지고 군수님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면담을 했었는데, 예. 그때도 상인분들이 한 5, 60명이 집무실 앞에 또 와가지고 있고, 또 군수님하고 그 집행부 한 10여 명하고 그걸 했습니다. 그 상담을 하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원래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뭐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냥 그 사용 허가를 해주는 형태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할 때 또 신양 번영 회장이 그 3차 공판할 때까지 정빙 서류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그리 해서, 예. 군수님이 그러면은 그 부분들 누락된 부분들까지 서류 그걸 해가지고 좀 더 서울에 좀 유명한 김현장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자문을 갖다가 한번 받아보겠다. 네. 거기까지 다 그 당시에 설명이 다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양도 양수권을 주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동군에서는 절충안을 제시 안 하고 그만 그리 시간만 보내는 겁니까? 아니, 설충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연장 사용할 수 있는 그걸 갖다 사용 허가를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게 그 양도 양수 이거 할 수 있다는 그건 아닌데 그거는 그거하고는 틀리죠. 그런데 틀리는데. 이제 양도 양수라는 거는,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도 양수라는 거는 그거는 엄연히 군 재산인데 그걸 네. 사고 팔고로 할 수 있는, 그건 개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답한 거지. 그럼 서울시내 옛날에 재윤경 씨 우리 국회의원 있을 때도 서울 어떤 데는 그런 걸 우리 그 같은 조건이라도 뭐 바꿨다는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건 뭐 안 알아봤습니까? 지금 그 번영에서 얘기하는 산청이나 진주 동부시장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이제 산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개인 부지 있는 걸 군에서 다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이 등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지만 해가지고 매각한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번영에서는 산청은 되는데 왜 하동이 안 되느냐 같은 그런 부분인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조건 자체가 틀립니다. 부지가 하동군으로 돼 있고 건물 자체도 하동군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무등기로 돼 있는 건물에 그냥 부지만 군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어찌 뭐 또 편법적으로 해가지고 구라를 해줄 수가 있지만, 이는 엄연히 건물하고 토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는 공유재산관리법상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조건이 다 다르단 말씀이죠. 딴 데하고. 그렇죠. 이제 산청하고 경우가 좀 틀리는 경우입니다. 근데 뭐 어떤 의원들은 가서는 아니 나가 되면 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것은 해당 사항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건. 예, 그러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인들한테도 서로 잘 타협해서 그런 뭐 과정을 이야기 잘해서 하동 막 딱 점포 문 닫고 와서 데모할 정도로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이런 질의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희순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과장님이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25조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하동 더딘 스테이션 조성 사업하고 8억 5천만 원. 예, 예. 아까 과장 설명으로는 공모 사업이라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8억 5천에 대해서 그 조성 사업은 더딘 스테이션이라는 조성 사업은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예, 그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내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입니다. 이는 쉽게 해가지고 이 공모 조건이 이 LH에서 시행하는 100세대 이상 세대하고
그 입주자들이 있는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에 대한 생활 SOC 부분에 대한 어떤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 대상지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할 때 하동 그 구 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공모 사업비 총액은 그 50억 2천만 원인데 국비가 35억이고 군비가 15억 2천만 원 내가지고 그 역사 리모델링하고 그 지금 대한통운이 그 자재재놨던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건물 한 동을 신축하고 그 역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요즘 청소년들이 하동에 갈만한 공간들이 실제 없습니다. 옛날에 업사무소 앞에 그 보건소 거기 또 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활동 부분이라든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하동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없고 또 기농기촌하는 청년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청년들에 대한 어떤 공간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그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8억 5천만 원은 일단은 어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그 청소년 대상 청소년하고 어린이 돌봄이라든지 학부모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지. 근데 과장님 그 아이 돌봄이라는 거 각 면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 돼 있고 또 특히 하동 같은 경우는 그 주민행복가에서 하는 대림꿈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이중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지금 어저께 제가 들으니까 인구도 올 한 해 500명이 돌아가시고 100명이 태어났다는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곳곳에 이런 시설을 물론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효과적이지 별로 청소년이나 이런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자꾸 이렇게 건물만 짓고 이런 시설만 한 데서 이게 정말 효과적일까요? 근데 지금 물론 애들 돌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방과 후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그래 방과 후 그래가지고 우리 하동 같은데 투티 센터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투티 센터도 있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가서 그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게 서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은행 장난감도 있고 또 그린 꿈센터를 해가지고 동강동에 또 설치도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시설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굳이 돈을 8억 5천 공모 사업을 해서 8억 5천만 되겠어요? 이는 용역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한다는 거는 시설을 한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다른 과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보고 중복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중복되는 사업을 갖다 이렇게 돈을 헛되게 써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저희들도 이 공모를 할 때 그렇게 살펴보지 않은 건 아닌데 일단 청소년들이 보면은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 공간도 빈약할 뿐더러 청소년 문화센터를 해줄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상상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상상도서관도 하면서 그에 같이 활용해갖고 센터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 좋은 환경 놔놓고 왜 이중으로 이렇게 돈을 예산을 드립니까? 이미 근데 또 같이 또 지금 하동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지금 사실상 좀 없는 청소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없사무소 청소년 말고 이제 청년들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센터도 또 건립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기업이고 교육받고 한다 하지만 그 같이 활용하면 돼요.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이 그래가지고 되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8억 5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들어가야 비용이라든지 또 중복성 또 그 효율적인 면 여러 가지 봐서는 이 사업이 타당 아무리 공모 사업이 했다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27조 가장 경남형 DNA 시드 인력 양성 사업 이거는 뭐 신규 사업입니까? 이거는 뭔 사업인데 1억 4,700만 원이죠. 227조. 이는 당초에 그 기존 장애까지 하던 청년 그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명칭이 변경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 뉴딜 사업? 예. 그럼 뉴딜 사업을 갖고 1억 4,700만 원 갖고 뭐 한다는 겁니까? 사업을 한다면 어떤 청년 뉴딜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 또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또 그 예산도 승인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경남형 DNA 시도 인력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희들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DNA라는 거는 이제 우리 각 다양한 사업장에 그 청년들이 그 채용돼 있는 다양한 사업장에 청년들의 인건비하고 교통비 지원해 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내는 뉴딜 사업도 앞에 이제 경남형 뉴딜 그 일자리 사업 형태가 이제 명칭만 좀 바뀌었다고 그럼 보시면 인건비하고 이 1억 4,700만 원 인건비하고 뭐에 사용하신다고요? 교통비, 교통비. 그 이제 주거 정착비 해가지고 주거? 정착비. 주거 정착비.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이것도 공모 사업이지. 공모를 하는 거지. 이 청년들 누릴 사업이겠도. 무조건적으로 청년이라 해서 인건비라든지 교통비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도 그럼 뭐 몇 명에 한해서 이걸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장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금 티타임하고 홀처바우하고 산나래하고 슬로푸드하고 농담이란 농업법인하고 해가지고 전체 6명이 지금 채용해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선정할 때는 우리가 그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인원 배정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231조. 과장님, 우리 공설시장 국유지 부지 매입이 5회차 이제 마지막이라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 3억 2천이 근데 이 부지가 전년에도 3억 2천인데 지금도 또 3억 2천이 어찌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 우리가 사업비 부지 30필지에 대한 원금 자체가 17억 1,3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분납을 하면서 이자 납부가 한 6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합하면은 전체 원금하고 이자가 17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걸 5년에 한해가지고 분납을 하다 보니까 매년 3억 2천만 원을 갖다 편성해가지고 올해 마지막으로 내년 또 사업으로.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포라든지 각 도로변에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잔여 필지들이 국유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일괄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시장에 부지를 매입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부지를 산단 말입니까? 그래 안 해도
어차피 기획재정부 국유지에 일어났네요. 예, 예.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저희가 만일 하면은 임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임대를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고 기획재정부 땅을 갖다 지금 쓰고 있는 데 있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줬습니까? 국가에? 2017년도부터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2017년 이걸 우리가 이전에는 공서시장 내 국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면 굳이 우리 하동군에서 어떤 목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우리가 공서시장 이 전체를 사가지고, 지금 상인시, 우리 상인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땅은 국가 땅이고, 건물은 내가 돈을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음에도 이거는 어떤 근거 자료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하동군의 재산으로 지금 양도나 양수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군에서도 돈으로 대출 받아서 그 건물 지었다는 거는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지금 제가 보니까 시장 안에는 국유지도 있지만 일반 개인 또 모르는 일본인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돈을 주고 그냥 사용해도 될 땅을 굳이 돈을 이렇게 주고 이게 변경을 시키고 바르고 이래 할 필요가 있나는 말이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갖다 혹시나 이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을 때 우리 지자체 땅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네. 다시 우리 국민들한테 시장 상인들한테 분할해 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없고. 2017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은 국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임대료 형태로 다 자산관리공단에서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일단 밑에 보면 하동업 도심 활력 사업 2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6억이 되어 있네요. 예, 예. 이건 또 무슨 도심 활력 사업입니까? 1단계는 뭐였습니까? 1단계는 어떤 사업이었는데 2단계는 6억 해갖고 10억이네요. 예, 예. 이에 대해서 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2단계 사업이 2019년부터 해가지고 2단계 사업을 지금 2023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총 사업비는 45억인데 2020년에 2억 1,200만 원 하고 올해 8억 5,500만 원. 이 해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우리 중앙 통로에 피사드 조명 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 우리
예, 그 30초 이미 다 썼습니다. 보충 질의를 나중에 한 번 더 하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럼 30초 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하동시장을 가보면 밤에 불을 많이 켜가지고 정말 환합니다. 네. 그런데 어두운 것보다 나은데 필요 이상의 전등을 많이 켜놨다. 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만 계십니까? 예, 정영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석 의원입니다. 이 예산서 225페이지 주요 설명서 4페이지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200.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225페이지 225. 하단에 있죠. 예, 예. 공공근로 사업자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을 하죠? 우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그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구분해가지고. 그니 사전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답니까? 선발하는 기준이. 이제 거기에 이제 선발하는 기준이 이제 자격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같이 해야지. 이제 소득이 기준 중하위 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 같은 경우에 1인 2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배제 자격 참여 자격이 배제되는 부분들을 다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자, 과장님 한번 보시죠. 군에서 필요한 인력, 그 다음 읍면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군에서 일괄 선발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서나 읍면에 배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읍면의 부서하고 읍면하고 수요를 받아가지고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보십시오. 군에서 필요한 군청에서, 그러니까 군이 필요한 인원은 군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환경정비, 꽃나무 가꾸기 등 사업들은 읍면의 상황을 주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읍면 실정에, 읍면 내에서 하는 사업들은 읍면이 더 잘 알겠죠? 예. 그러면, 군에서도 될 수 있는 한 지역 주민들을 읍면에 배치해 주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제안 하나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읍면 주민들이 이러한 일자리 사업을 원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군 인력은 군에서 선발하고 읍면에서 필요한 인력은 읍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배정해 주실 용기는 없으십니까? 이게 군이 일괄적으로 하면 읍면 실정하고 전혀 안 맞아요.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예. 공공근로 사업이 작년에는 4억 990만 원이었죠. 예. 그래 올해 7억 3,767만 원이면 3억 2,777만 원을 정해갑니다. 그 정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북비 내려오니까 그만 무조건 정해갑니까? 아니 이제 3억 2,777만 원을 정해가잖아요. 예. 그 일자리 사업에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 정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물론
뭐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과장님, 인건비가 상승됐으면 얼마나 상승됐다고 3억 7억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한 60만 원을, 60명을 기준으로 해가 상하반기를 했는데, 실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같은 경우에 필요한 인력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원을 좀 더, 좀 늘리다 보니까 자체가 좀 사업비가 좀. 그래, 이제 이게 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것인데요. 예. 군이 받아서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하게 예산을 배부하는 것이요. 13개 읍면에 동일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인력들을. 동일하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조금 업하고 물론 뭐 작은 예. 면하고 조금은 차이 있지만은 비슷하게 나누는 거죠. 예.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화계에 세계차 엑스포가 있죠. 예, 예. 그리고 4월부터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입니다. 네.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 꽃길 가꾸기, 환경 정비 등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원을 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 본 의원이 읍면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재배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읍면에서 이제 사전에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 우리 올려줄 때 거기에 또 우선순위 사업장별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올려주거든요. 그런 이제 그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 여건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엑스포가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의 방식대로 이렇게 그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배분한다든지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하면 엑스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실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하동읍이기도 하고 정량면이기도 합니다만은 제1전시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화계 제2전시장이 있는 곳, 거기 주변 정비라든지 꽃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외빈들을 초청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들도 엑스포를 또 예상해가지고 인원을 갖다 좀 정원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감안해서 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들을 이렇게 신청받아서 배분할 때 그 읍면의 이 사정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엑스포를 하는 정량, 하동읍, 화계 이런 곳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 14시 50분. 네,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영 의원님도 질의를 하신 거긴 한데 저는 조금 방향이 다른 쪽이라서 그 저희 주요 단위 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 하동 드림 스테이션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오셨는데 저희 지금 보면 신규 유입 인구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생활 서비스 제공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 SOC 조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보시고 계세요? 이곳에서만. 일자리 창출 부분요. 예.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되면은 우리 사무실 거기에 지금 취업 상담사가 지금 우리 경제 전략가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일자리 상담사까지 배치해가지고 네. 뭐 기농지촌 하는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과에서 하는 또 요 앞번에 네. 그 조금 비슷한 사업 그 설명을 들어놓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됐을 때 신규 유입 인구는 어떤 분들이 신규 유입이 된다는 말이죠. 이 스테이션을 조성하면 신규 유입이 되는 인구가 발생할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가 생겨서 그분들이 신규 유입이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 이제 이게 원래 그 사업 취지 자체는 우리 저 LH 우리 임대주택이라든지 네. 이런데 이제 그 입주하는 사람들의 청년들이라든지 뭐 그 애들 뭐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SOC 사업 자체를 그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생활 SOC. 그러니까 LH 임대주택 지금 여기 앞에 네. 있는 그거를 그게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임대주택이 있는 그 인구가 밀집된 곳이 있는데 이런 생활 그 SOC 조성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젊은이라는 지금 젊은 분들이라고 젊은 층을 많이 이렇게 우리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하셨는데 사실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저희 하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청년보다 늙은 청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퇴하기 조금 전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공직자라고 보면 60대 초반에서 60대 중후반 이분들이 사실 예전에도 제가 다른 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알프스 복지회관에도 사실은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들은 청년 수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이분들이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100세 인생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차피 맞춤형 생활 서비스니까 저희가 하동군 같은 경우에 LH의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1인 2인 가구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국비를 확보를 받았으니까 사업을 하실 때 그거를 한 층에 염두에 두셔서 충분히 뭐 없는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자꾸 만들기보다는 그렇다고 그게 하나가 더 생긴다고 아이를 낳으러 하동으로 인구 유입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게 터전이 되면은 60대 초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어떤 삶이 보장이 되신다면 굳이 은퇴를 하고 이 지역을 뭐 자식이 있는 동네로 가신다거나 하는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들만의 문화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분들이 논의도 할 수 있고 내가 뭐 은퇴 이후에는 내가 농사를 짓고 싶어 뭐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드림 스테이시 그분들도 꿈이거든요. 은퇴가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50대 후반부터 자기 어떤 그 노후를 안정적인 노후를 꿈꿀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될 수 있게끔 조금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맞춤형 생활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시죠? 아까 뭐이고 우리 강인선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어떤 구상을 해놨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아니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에 맞춤형이 될 수 있게끔 저희는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 이제 저희가 의정 이거를 보고를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우리 하동군에서의 어떤 행정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동군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이제 곧 은퇴를 하실 분들 어쩌면 젊음을 하동에다 묻었던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을 하던 찰나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오신 김에 그거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또 용역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해서 용역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같이 충분히 받아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8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주택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국비나 지원도 많이 될 거고 저희가 보다 많은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 텐데
지금 주택 가정용 신재생 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및 주민 편익 증대 도모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이게 쓸 수 있게끔 그 노후화된 우리 하동에 조그마한 빌라들도 있고 예를 네. 들면 아파트도 있습니다. 네. 요새는 그거를 판을 이 지붕에 이렇게 얹는 게 아니라 약간 파고라 형식으로 정작 네. 같은 개념을 그 위에 만드는 게 요새 도시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뭐 1인 가구의 에너지도 물론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공주택의 옥상을 그 좀 대량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은 저희 하동 같은 경우나 뭐 진교도 그렇고 저희 하동군이 일조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햇빛이.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저희가 조금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던 군이지만 뭐 시단위는 아니지만 군이 더 알차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찾아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하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주요 단위 설명서 13쪽입니다.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서 8천만 원이 지금 분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국비 매칭 아유, 사업이. 과장님, 우리 군의 지식 재산권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 소유로 돼 있는 우리 지식재석 등록돼 있는 게 지금 상표 등록이 돼 있는 게 202개가 있고 특허가 지금 5개가 돼 있습니다. 202개. 최찬반 댁도 지식 재산권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202개가 넘는다, 그지? 그래, 실용, 실환권, 상표권 등은 출원으로부터 몇 년 만기가 됩니까? 몇 년 만에 10년마다 그럼 갱신해야 됩니다. 등록일로부터 10년 되면 10년. 갱신입니다. 예. 그 본연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군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관리 소홀을 인해서 일반인에게 넘어가거나 현재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만한 소재가 있는데도 발굴을 못하는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본연이 한번 그 말씀드리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하동군 종합교에서 또 6천만 원이 올라오는데 이 돈만 자꾸 하동시장에 들여가지고 뭐 데모하고 그런 거 하려고 예산이 올라오는가 참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 하동시장 번영회에서 상인들이 군청 입구에서 장옥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집회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장옥 임대회 등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다 설명했습니까? 예. 누가 내 늦게 와서 모르겠습니다. 그 설명했으면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2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235페이지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현재 2억 1,600만 원 예산이 지금 접혀져 있죠. 예, 예. 네, 이게 이제 관내 중소 중견 제조 기업 주로 어떤 쪽입니까 이게? 이 예산 가지고 몇 개 업체가 할 수 있습니까? 스마트 공장은.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거는 개소당 2,700만 원 해가지고 8개소 지금 해놔놨. 2,700만 원씩 해서 예, 8개사 스마트 공장을 할 수 있다. 예. 이 스마트 하면은 이게 광범위 안 돼.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2,700만 원씩 가지고 예, 예. 중소든 중견이든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 스마트 구축 사업이 이제 그 분류가 기초가 있고 고도화 고도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제 기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기초로 지금 이제 설비에 대한 자동화 부분을 이제 기초 부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중앙제어 시스템 형태로 하는 부분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예. 8개 사가 있는데, 예. 각 회사마다 제품이 나오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아, 이 8개소는 지금 그 기존 돼 있는 8개소가 아니고, 이제 내년에 신청이 예상되는 이제 4개소하고, 올해 2021년도에 또 신청해가지고 또 탈락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8개소로 보고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올해, 2021년도 그 4개사가 탈락된 4개사하고, 예, 예. 또 신규로 4개사를 더 발굴해서, 예, 예. 8개사, 금액으로 치면은 약 한 2,7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게끔, 예, 예. 스마트 공장 보급을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예. 이 스마트 이 공장이라고 하는 건 생산 설비에 따른 그 FA 쪽, 이게 이제 자동화 쪽에 들어가는 뭐 기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종류는 아무 관계 없이? 예, 예. 이제 제품 생산하는 그 자동 라인들이 이제 자동화될 각 분야별로는 또 틀리겠죠. 이제 그 기계. 그게 단위 사업 설명서나 예. 지금 현재 예산서나 뭐 별 상관이 없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고 이래서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나 싶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228페이지 보면은요 일자리 센터 취업 상담사 배치가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현재 일자리 센터에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경제전략과에 있습니다. 예, 몇 분입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예. 한 사람 더 충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 그분이 좀 새로 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 그분 인건비네요. 예,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뭐 합니까? 그 취업 상담도 해주고, 뭐, 알선이라든지, 아니, 그렇게 그 자리는 예. 우리 관내에 예. 종류별로 회사가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지 예. 예, 확실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고용 사정이나 예. 또 향후 앞으로 인력, 또 기술 인력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만 자리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거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 성과도 있습니다. 예, 작년에 몇 분이 지금 그러니까, 취업했습니까? 올해 그 일자리 센터 취업 상담이 11월 현재로 해가지고 그 구인이 318, 구직이 1346인데 알선해 준 게 한 156명 정도 됩니다. 알선해 156명인데 채용된 게 27명 정도 되고 또 엊그저께 우리 군수님 시장 연설 때도 일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구인 구직 우리 관내 사회적 기업이라는 각종 기업하고 구인 구직자 그 만남의 날 행사를 지난 25일 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관내 기업이 10개 기업하고 상담을 한 86명 정도 방문 상담을 하고 18명 정도가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156명 알선을 했다는데 예. 이분들이 정규직입니까? 그러면은 뭐 임시직입니까? 뭐 일주일 일하다가 가실 분들입니까? 정규직으로 보셔야 됩니다. 156명이? 예, 예, 예. 156명 일터가 있습니까? 우리 각종 그 사회적 사회적 기업 같았는데 지금 실제 젊은이라든지 인력은 필요로 한데
응모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그래 또 실제적으로 또 썰라 보니까 또 연세가 또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본급, 다학급 15봉인데 네. 이분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제가 한번 보고, 여기에는 뭐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뭐 나름대로 그냥 서브 해줄 사람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원만 채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예. 요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그 세입 예산서에 보면은 지금 2,999만 원인가 이게 이제 기타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있죠? 예, 예. 그 우리 경제전략과에서 지금 현재 임대해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 보건소 옥상하고 해가지고 7개입니다. 그 보건소 옥상.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시장통 위에는 뭐 없습니까? 잠시만요. 시장터 위에는 없습니다. 뭐 시장통 주차장에도 없고. 네, 예. 지금 저희들이 돼 있는 게 예. 보건소 옥상하고 그 공설운동장, 그 주변에 주차장하고 실내 체육관 부분, 그 다음에 두곡 정수장, 진교 공설시장, 행천 옥정 공설시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간 지금 현재 2,90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임대료는 그 1,500만 원. 예? 그다음에 그 태양광 시설 부지에 대한 임대료는 1,500만 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전력을 판매해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그 전력으로 판매한다는 데는 우리 자체 발전소라는 얘기죠. 문화예술예관이라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금 자체 발전소가. 예, 예. 나머지는 이제 임대해 준 거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차후 또 임대할 계획들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도 공무사업에 신재생에너지 각 그 공공시설에 대한 옥정 티움이고 정티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또 그리고 또 그 각종의 행천 행강정이라든지 하상정 같은 데 옥상에 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총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예. 제가 보니까 뭐 2,9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예. 한 1메가와트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1년에 뭐 3, 4천만 원이 임대료가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이 좀 불분명하고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예. 그 나중에 여기 관련된 그 자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예, 예.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예. 정책이.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경제전략과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발전소가 몇 개사가 있는지, 예. 몇 개소가 있는지, 임대는 몇 군데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